안녕하세요. 다이커스입니다. 오늘은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요거 데리고 왔는데요. 백서향입니다. 자, 이렇게요. 남부에서는 따뜻한 데 있죠. 따뜻한 곳에서는 이게 자생을 한다고 해요. 가격은 16,000원이고 중부에서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셔야지 되는 거예요. 언박싱 하면서 요거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 백서향을 하나 하고요. 독일 지소니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하나 하고요. 히어유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히어유를 키우고 있어요. 히어유라고 해서 이렇게 꽃이 노랗게 이렇게 피어서 요거를 하나 데리고 와봤어요. 히어유가 현재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독일 지소니하고 히어유는요, 다음에 또 키우기를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은 요거 있죠. 백서향. 요 아이에 대해서 한번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요 히어유는 예전에 제가 그 영상에 한 편 올린 게 있는데요. 보니까 키우기가 그렇게 자세히 하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요렇게 있어서 혹시 또 이런 거 구매하신 분이 키우기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렇게 요번엔 요렇게 새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이 백서향을 참 저도 요게 궁금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공부도 할 겸 이 향기가 굉장히 이게 좋다고 해요. 검색을 해보니까요. 자, 요렇게 나타나는데요. 꽃은 요렇게 피고요. 요렇게 피고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요렇게 빨갛게 열린다고 해요. 요 열매는 한 6월 달 정도 되면 이렇게 익나 봐요. 요거 이제 파종도 하는데 파종해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 요 열매는 약간 좀 독성이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한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서향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서향은 요렇게 핀답니다. 천리향처럼 피죠. 이렇게요. 요거는 서향이라고 해요. 백서향은 백색으로만 피고 서향은 요렇게 천리향처럼 요렇게 피는 거를 서향이라고 합니다. 이 서향이나 백서향도 천리향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촌. 저도 엄청 헷갈렸어요. 사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서향 꽃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몽우리 있죠. 여기 하나. 요 한 몽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만개를 하면 이렇게 꽃송이처럼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리향을 제가 여기 얼마 전에요. 8,000원짜리를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분갈이를 해놨잖아요. 정말 향이 좋아요. 지금 엄청납니다요. 커피 한 잔 값인데요. 아침에 하우스에 나오면 정말 그냥 행복합니다요. 이렇게 해가지고 꽃은 예쁘기도 하지만 요런 또 향 때문에 또 키우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 피었는데 정말 향이 좋아요. 근데 이제 백서향도 향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자,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팥꽃나무과에 팥꽃나무 속에 상록, 화렵, 간목이라고 해요. 요렇게 사계절 잎이 요렇게 떨어지지 않고 요렇게 돼가지고 상록으로 요렇게 있다고 합니다요. 요게 백색 꽃이 요렇게 피는 저기로 해서 이름이 백서향 요렇게 부르고 있나 봐요. 분포가요. 한국 군산 남해안으로 해서 군산, 제주도, 거제도 뭐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해서 이렇게 자생을 한다고요. 자생을 한다는 거는 노지 월동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게 제주도에 가면은 백서향 이 저지리에 곶자왈에 가면 그 둘레길 그 가면은 이게 봄에
그렇게 군락을 지어서 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닷가, 산기슭, 양지바른 산기슭 요런 데서 요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남해안에서 이게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자생지가. 그래서 중부 이런 데에서는 노지 월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식물원이나 베란다 이런 데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3, 4월에 개화가 된다고 해요. 자생지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극이도 되는 거예요. 지금쯤 이렇게 피는 거예요. 온도만 이렇게 잘 맞아주면은요. 3, 4월에 피니까 저거는 한 3, 4월 날씨가 기온이 한 15도에서 한 25도까지 올라갈까요? 4월 기온이 약간 이제 봄에 그 정도 기온에서 여기 잘 핀다고 해요. 저기는 꽃말은 꿈속의 사랑이라고 해요. 달콤한 향이 나서 그럴까요? 향기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향기에 진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난다고 해요. 뭐 보면은 뭐 사넬 향수 같다. 사넬 향수에 달콤한 향이 나는 그런 냄새가 난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천리 향기나무, 원래는 이렇게 불러야지 되나 봐요. 이게 천리 향기나무, 천리향을 가는 향이 나는 나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키우기는 배수가 아주 잘 되는 흙에 통풍을 정말 중요하대요. 이게 왜냐면 바닷가나 산기슭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바람이 있죠. 잘 이렇게 부는 그런 곳에 시원하게가 아니라 선선하게 이렇게 키워야지 얘가 잘 자란다고 해요. 가습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가습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배수 잘 되게 통풍 잘 되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려면은 흙을 가습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요. 뭐 처음처럼 야생토 50에다가 마사를 한 30 정도 이렇게 섞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은 한 20 정도만 이렇게 섞어 가지고 배합을 해서 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지금 받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흙이 여기 분에 이렇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흙이 보슬보슬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천리향 종류가 약간 좀 예민해요. 저는 요걸 분을 그대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요거는 분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꽃을 보려고 해요. 요거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제가 봄에 분갈이를 할게요. 요거를 만약에 구매하신 분이 계시면 흙이 지금 뭐 한두 달 될까 말까 한 요런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겨울이 지나서 봄에 제가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봄에 분갈이 하시기 바랄게요. 번식은요, 아까 그 보셨지만 뻘고독독한 그 열매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게 싹이 튼대요. 싹이 터도 잘 성공을 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가 봐요. 그래서 그 농장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그 노하우가 있어서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긴 조금 좀 어렵다고 하고요. 삽목도 이게 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천리향의 일종인데 삽목도 블로그에 보면은 삽목이 잘 안 되고 계속 실패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가지치기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하면 된다고 해요. 요런 데 보면 벌써 새 움이 트죠. 요렇게 요 움이 터가지고 가을쯤 요렇게 꽃망울이가 형성이 돼가지고 요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새 가지 끝에 꽃이 오니까 꽃이 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적당하게 얼른 빨리 해줘야 되겠죠. 키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당히 이렇게 잘 나가면서 키워야 되겠죠. 천리향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바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꽃이 홍자색으로 나는 거 있죠. 약간요, 요런 빛을. 이거랑 꽃이 똑같죠? 그거는 서향나무라고 해요. 서향, 향과 모습이 비슷한데 꽃색만 이렇게 틀리다고 해요. 근데 이 서향 나무는 중국이 원산지라고 하고요.
얼마나 꽃의 향기하고 모습이 예쁜지 화적이라고 부른답니다. 화적이 뭐냐면 꽃들의 적이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부른대요. 이거에 버금하는 꽃은 없다. 이렇게 해서 부른답니다요. 그 서양나무를. 그러니까 이제 서양나무나 백서양나무나 백세향나무는 백색으로 피고 서양나무는 약간 이렇게 핑크가 들어가서 그렇게 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키우기는 뭐 서양나무나 그 다음에 또 백서양나무나 이 천리향나무나 이렇게 비슷한 사촌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요거 처음처럼 해서 다 가지고 온 백서향 요 나무 키우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햇볕은요 이게 꽃이 이렇게 개화를 시작하면은 많은 빛은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저기가 왜냐면 개화를 지금 잘하고 있죠. 2시간도 안 들어오는 장소거든요. 이게 꽃이 꽃망울이가 형성이 될 때는 이게 햇볕이 많이 요구가 되지만 지금 이렇게 잘 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서양도 제가 한번 키우는 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천리향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은 이게 겉흙이 마르면 줍니다요. 겉흙이 마르려면 요즘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냐 문을 못 열어놓기 때문에 한낮에 저도 영상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문을 잠깐 열어놓는데요. 문을 못 열어놓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디 말라요. 더디게 말라요. 그래가지고서 물은 겉흙이 마르면 이렇게 한 번씩 쭉쭉 이렇게 간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물주기는요. 물을 수돗물을 바로 두시면 안 돼요. 물주기는요. 물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실온으로 받아 놓으셔 가지고요. 조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으셔서 물 뿌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심은 거 얼마 안 된 거는 매일 물을 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물이 흘러서 내려가게끔 해야 돼요. 이 화분 속에 정체를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요. 화분 요거 한 오늘 3일 차인데 이렇게 줍니다. 그냥 이렇게 물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줍니다. 물을 받아놓은 물을 상온에 있는 물을 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저는 매일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이렇게 실온에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렇게요. 바로 분갈이 한 것들이요. 그런데 분갈이 해가지고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매일 안 줘요. 이틀에 한 번 꼴로 줘요. 자, 이렇게 줄 때 요런 것도 활착을 할 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요. 한번 요렇게 흘러 나올 정도로 요렇게 이제 떨어질 정도 있죠. 요 정도로 줍니다. 요렇게 해서 주시고요. 맹물을 주셔도 되고 그냥 맹물을 두셔도 되고 또 미르 몰약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희석해서 주시고요. 또 인트라 물이 있죠. 2가지 흡수한 거 그런 거를 주셔도 돼요. 그런 걸 주실 때는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매일 줄 때 요 정도로 이렇게 줍니다. 물을 꼭 따뜻하게 실온에 놔둔 상태로 주셔야 돼요. 차가운 걸 주시면 안 돼요. 이제 겨울에는 물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물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막 수돗물을 팡팡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울에는 항상 실온에 물을 놔뒀다가 줍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하시는 게 동백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에 1회 정도 스프레이를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요게 이제 또 개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요거는 이제 졌어요. 이렇게 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는데도 안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제가 비료를 좀 먹였어요. 인트라도 좀 먹이고 미르 몰약도 좀 먹였어요. 그래서 요렇게 안 떨어지는데 이게 그 스프레이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스프레이가 없으신 분들은 주위에 잎에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잎에다 이렇게 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뿌립니다요. 자,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주위에 있죠. 이게 제가 지금 난로를 키니까 바짝 말라요. 이렇게 해서 습히 요하는 이 주위에다 이렇게 뿌려놔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동백이나 습도를 좋아하는 난이나 이런 거 종류에는 물을 떠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습도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아까 나오니까 난로를 저기 해서 딱 보니까 이게 50, 40 몇 프로예요. 지금 이렇게 주니까 물을 요것만 살짝 이렇게 줬는데도 지금 54%로 올라가죠. 60% 이상은 돼야 돼요. 이 난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키우시고요. 오늘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요거 한번 잠깐 또 끝에 좀 담아 봤습니다요. 자, 요거는 카네이션 동백이에요. 자, 오늘은 백서양 키우기 처음처럼 해서 다 가지고 온 거 한번 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영상 잠깐 담아 봤습니다요. 꼭 키우시는데 꼭 키우시면서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